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양항급수의 실험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비교판정법. 이게 비교판정법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작으면서 발산하는 급수를 찾거나, 크면서 수렴하는 급수를 찾아야 되는데, 극한 비교판정법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어떠한 급수를 하나 찾는 거예요. 급수를 찾아서 뭐냐면 그 급수들의 비의 극한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무한급수의 수렴판정법을 양항급수 수렴판정법을 결정하는 건데, 즉 얘하고 얘는 모두 양항급수야. 그랬을 때 bn분의 an 요 일반항 가져와서 bn분의 an의 극한이 만약에 r일 때, 극한이 r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값이 r이면 0과 무한대에서 있다는 게 r이 그냥 0보다 큰, 왜냐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냐면 an도 양수, bn도 양수니까 양수의 극한은 당연히 존재한다면, 양수들의 수열들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극한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극한이 어떤 실수값으로 정해지면 이 an의 수렴성과 bn의 수렴성은 같다라는 얘기야. 즉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하고, 발산하면 같이 발산하고, 같이 수렴하고 같이 발산한다는 얘기야. 근데 r이 0이면, 극한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이 0이면 분모가 수렴하면 분자도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r이 무한대이면 분모에 발산하면 분자도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an을 일반항으로 가는 무한급수, 양항급수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 그러면 bn을 일반항으로 가는 양항급수를 찾아서 bn분의 an의 극한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극한을 조사했더니 극한이 여기에 있으면은 bn이 수렴하거나 발산하면 an도 수렴하거나 발산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거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하고, bn이 발산하면 an이 발산한다는 거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건 an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거는 bn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예제 6번을 봅시다. 자, 예제 6번을 보면, 자, 1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봐라. 자, 그러면 얘를 극한 비교 판정법이 아니라 그냥 비교 판정법으로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 판정법으로 구한다고. 즉 그럼 얘는 뭐야? n제곱, 분모는 2차고 분자는 0차, 1이야. 그럼 얘도 n제곱분의 1이랑 뭔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n제곱분의 1. 분모가 어떻게 됐어?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n-1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n제곱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빼는 것보다는 빼지 않는 게 더 커. 그러니까 분모가 더 커졌어. 분모가 더 커졌고 분자는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분명히 수렴하는데 뭐가 안 돼? 작아요. 얘가 수렴하는 걸 밝히려면 어떻게 돼? 얘보다 큰 수렴하는 무한급수 찾는데 얘보다 작은 무한급수예요. 그럼 얘보다 큰 수렴하는, 얘보다 큰 거를 뽑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얘보다 크면서 수렴하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아. 무한대로 굉장히 큰 수의 제곱보다는 그냥 수의 제곱이 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수의 제곱에다가 그냥 그 수를 빼도 별로 영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네 둘은 거의 비슷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뭐를 쓰냐면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쓰는 거예요. 얘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하고 얘가 거의 비슷하게 어떠한 값으로 수렴할 것 같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N을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고 bn을 n제곱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뭘 조사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을 조사해보자. 자, an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 bn은 n제곱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렇죠? r이 뭐보다? 1이에요. 즉 r이 1이에요.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죠. r이 1이에요. 어떤 경우? 이 경우에 해당돼요. 따라서 r이 0과 무한대 사이이므로 이고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은 당연히 수렴하죠. 왜냐하면 p급수에서 p가 2인 경우니까. 이거이므로 당연히 얘도 뭐한다?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2번도 똑같은 거고 뭐 이런 거인데 예제 7번은 교재가 1번의 교재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거기에서 뭐로 되어 있냐면 n분의 루트 n분의 ln 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에 루트 n분의 아니라 n을 여러분들 넣으세요. n 루트 n분의 ln n 루트 n분의 ln 이렇게 고쳐놓고 해야 돼. 이렇게 고쳐놓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a, n, b, n 다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도 결국은 뭐냐면 얘도 결국은 뭐를 찾아야 돼요? 요 bn을 찾아야 돼요. 요런 r이 나오는 bn을 찾아야 돼. 이제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bn을 찾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bn을 안 찾고 저 일반항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고 뭐가 있어요? 이게 그냥 비판정법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자, AN은 양한 급수예요. 양한 급수예요. 이럴 때 그리고 우리가 R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의 N 플러스 1 즉 N항과 N 플러스 1항의 B의 극한을 우리가 가지고 AN 양항수 AN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확인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R이 1보다 작으면 이 양항수는 수렴하고 R이 1보다 크면 얘는 발산하고. 그런데 전점은 뭐냐면 R이 1이면 선점 불가해요. 즉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해요. 그럼 얘는 뭐가 편하냐면 이러한 비교 판정법이나 극한 비교 판정법처럼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무한 양항수를 찾아갖고 둘 사이에 비교하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어떠한 B의 극한을 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R이 1이 나오는 경우는 즉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이 1이 나오는 경우에는 판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R이 1보다 크다라는 경우는 이 R이 어떤 경우도 포함되냐면 R이 무한대인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R이 무한대인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R이 무한대일 때도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R이 1일 때는 판정 불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극한 비교 판정법 아니면 비교 판정법 아니면 적분 판정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거나 R이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경우에는 비판정법이 훨씬 쉬운 거지. 그래서 비판정법을 해보고 R이 1보다 작네? 수렴하네. R이 1보다 크네? 발산하네. R이 1이네? 그럼 판정 불가니까 어떻게 된다?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든가 비교 판정법이라든가 적분 판정법으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비판정법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양학수의 이러한 비판정법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어떤 경우냐면 어떠한 n에 대한 an이 어떠한 뭐냐면 n에 대한 다항식들과 또는 어떠한 지수 n에 대한 지수꼴로 되어 있는 경우, n이 지수에 있는 경우, n이 지수에 있는 경우에는 즉 n이 지수가 n의 10인 경우에 보통 여러 비판정법을 많이 써요. n이 지수인 경우, 즉 지수에 어떠한 이게 어떠한 지수함수꼴로 표현되는데 지수에 어떠한 n에 대한 식으로 써져 있을 때는 거의 보통 비판정법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예제 8번을 보면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즉 어떠한 n의 다항식도 있고 2의 n제곱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쟤는 2의 n제곱분의 1만 있으면 그 기하급수이기 때문에 그냥 기하급수 판정법으로 구하면 돼요. 근데 2의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하급수가 아니야. 그럼 저럴 때는 우리가 뭐를 하냐면 거의 보통 뭐로 하냐면 비판정법을 많이 써요. 즉 an이 2의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이니까 a의 n 플러스 1은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b에 뭐를 찾아? 극한을 찾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을 r이라고 놓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이거죠. 그러니까 역술 an 플러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1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고 an분의 1은 이거의 역수니까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2차고 n제곱의 최고차의 개수 1, n제곱의 개수 1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요. 얘가 뭐보다? r이 1보다 작아.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굉장히 쉽죠? 뭐만 잘 구하면 돼? 극한만 잘 구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다항식과 어떠한 지수, 함수꼴로 써지는 경우에는 보통 비판정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제 9번도 그런 거죠. 예제 9번. 예제 9번은 뭐냐면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 팩토리얼 분의 n의 n제곱. 얘는 n 팩토리얼도 있고 n도 있고 n의 n제곱. 즉 지수가 n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a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값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은 n 대신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an분의 이거 역수니까 n의 n제곱분의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면 n 플러스 1.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n 플러스 1에 곱하기 n 플러스 1에 n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n 플러스 이거 필요 없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얘 지워지고 여기가 n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n제곱.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n제곱이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의 n제곱. 루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거 뭐죠? 자연대수 2예요. 얘는 뭐보다? 1보다 커요. 그래서 1보다 크니까 발산해요. 얘는 발산하는 양항급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똑같은데 이번에는 뭐냐면 똑같은데 비판정법으로 이 B로 하는 게 아니라 근판정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판정법이라고 하는데 정의 8.3.6은 즉 n항과 n 플러스 1항을 극한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an에다가 n제곱근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an의 n제곱근의 극한을 구했을 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통 비판정법을 때는 이렇게 어떤 지수가 뭐일 때 n일 때 이것도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면 지수가 n일 때 개인적으로 지수가 어떤 n에 대한 식이 나올 때도 우리는 뭐를 하냐면 역판정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판정법. 그래서 예제 10번을 보면 예제 10번을 보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3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의 전체의 n제곱 이런 꼴이 되시면은 여기다가 n제곱을 루트를 씌워버리면 n제곱과 n제곱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의 극한거리가 이제 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A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n제곱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무한으로 갈 때 3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3. 이게 어디로 가? 3분의 2로 가네. 얘보다 작네.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뭐에 n제곱근이 되어 있는 경우, 뭐에 n제곱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예제 11번을 보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제곱분의 3의 n제곱. 자, 얘는 근판정법으로 해도 되고 비판정법으로 해도 되고. 비판정법으로 한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an이라고 붙여.
비판정법으로 한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p의 극한을 찾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의 제곱. an분의 1은 이거 역수니까 3의 n제곱분의 n의 제곱. 요거 하면 3만 남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3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의 제곱. 그럼 얘는 1로 가니까 얘가 뭐 3이 돼서 1보다 커서 발산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근판정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n이 무한대로 할 때 n제곱근 n이에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는 n제곱분 루트 n의 제곱분의 3의 n제곱의 n제곱분이니까 3. 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n분의 2제곱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요. 이거 여러분들 해보세요. 얘가 1로 가요. 이거 여러분들 해보세요. 얘도 결과 3이 나와서 1이 돼서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8.3.7 정리 8.3.7부터는 굉장히 고급 판정법인데 이것까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무한급수, 양항급수가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까지는 여러분들이 저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고급 판정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양항급수에 대한 수렴판정법은 다 했어요. 이게 다예요. 적분판정법, 비교판정법, 극한비교판정법, 비판정법, 근판정법. 요 5가지가 8.3절에서 우리가 다룬 거예요. 근데 8.3절에서 다뤘던 이 수렴판정법들은 다 뭐에 대해서만 양항급수예요. 즉 양항급수라는 건 뭐야? 모든 항들이 의미 아닌 실수로 되어 있는,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로 만들어진 급수를 무한급수를 우리는 양항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판정법, 비교판정법, 극한비교판정법, 비판정법, 근판정법들은 다 뭐냐면 양항급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항급수에 대해서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무한급수, 즉 양수도 들어가 있고 옴수도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항들이 양수일 때도 있고 옴수일 때도 있는 일반적인 무한급수의 우리가 수렴판정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8.4절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8.4절에 교대급수와 절대수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칠판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8.4절에 교대급수와 절대수렴에 대해서 할게요. 먼저 교대급수라는 것은 뭐냐면 양수인 항과 음수인 항이 교대로 나오는 급수를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대급수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AN을 항으로 일반 항으로 갖는 그러한 무한급수를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1이면 지수가 짝수니까 플러스, 홀수이면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AN은 무조건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갖는 무한급수를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항급수보다 조금 더 좀 다른 형태인 거죠. 양항급수는 전체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이고 얘는 그나마 조금 그냥 일반적인 무한급수 조금 좋은 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음수와 양수와 음수가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 그러한 교대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 8.4.1에 대해서 이 교대급수 판정법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AN이 여기 있어. 이거 교대급수 얘는 2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되고 AN에 대하여 이러한 교대급수. 그러니까 얘가 교대급수라는 얘기는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일반항의 수열 AN이 감소함수이고, 감소 수열이고, 그 다음에 그 일반항이 극한이 0으로 가면, 0이면 얘는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수렴하고 이거의 구분합 있죠?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AN의 차는 A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대급수 중에서 요 AN이 감수열이면서 얘가 극한 0이면 교대급수는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1번을 봅시다. 자, 예제 1번은 어떠한 거냐면 예제 1번에 나온 걸 보면은 뭐냐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n이 1이면 1, n이 2이면 마이너스 1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조합흡수는 조합흡수처럼 보이는데 짝수항은 마이너스, 홀수항은 플러스. 홀수항은 플러스로 되어 있고 짝수항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조합흡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대 조합흡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AN이 뭐예요? n분의 1이에요. AN이 n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감소 수열이죠. 그리고 n분의 1의 극한은 0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요. 따라서 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은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흡수는 발산하지만 저 교대 조합흡수는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조합흡수는 n분의 1들을 계속 더한 거 얘는 발산하는데 이거를 홀수항은 더하고 짝수항은 빼버리면은 얘는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거는 됐고 이게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절대 수렴이라는 거를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보도록 하죠.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 정리 8.4.2. 무한급수. 여기서는 그냥 무한급수. 교대급수도 아니고 양항급수도 아니고 그냥 무한급수예요. AN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AN이 모두 의미하는 실수도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양수, 음수 교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막
양수도 나오고 음수 나오고 막 짬뽕되어 있는 그런 무한급수 A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이거의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이거 절대값 씌운 거예요. 그러면 AN이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쟤는 항상 0보다 큰 거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양항급수가 되는 거예요. 양항급수. 그래서 절대값을 일반항에다 절대값을 씌운 무한급수, 양항급수가 수렴하면 우리는 이 일반적인 급수, 이 얘는 절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수렴한다, 절대 수렴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일반하는 절대값을 해서 우리가 수렴하면은 걔를 절대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얘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은 안 해요. 절대 수렴하지는 않아요. 절대 수렴하지 않으면 요 A에는 조건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다. 절대 수렴하지만 그냥은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하지 않는 무한급수는 조건부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 얘는 그냥 수렴을 해요. 교대거수 판정법이 얘는 그대로 수렴해요. 그런데 그거에 뭐를 절대값을 넣는 거면, 절대값을 넣으면은 얘는 양수니까 얘는 뭐가 돼? n분의 1이. 얘는 조합수일 때는 뭐가 된다? 발산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수렴하는데 절대값을 씌운 절대 수렴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뭐냐면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수렴이다라고 해요. 얘는 조건부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예제 3번도 마찬가지. 예제 3번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수렴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리 8.4.3을 보면 이거 절대값을 붙였더니 수렴한다. 여기서 말을 이렇게 쓰면 뭐냐면 절대 수렴하는 무한급수는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즉 절대값을 붙여서 수렴하면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대값을 붙여서 발산한다고 해갖고 발산하는 거 아니야. 절대값을 붙여서 발산한다고 해서 원래의 급수가 발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절대 수렴하는 거, 즉 절대값 붙여서 수렴하면은 무조건 수렴하는 급수가 된다. 즉 세계문제를 그대로 쓰면 얘가 수렴하면 모두 수렴한다. 절대값 뺀 것도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가 수렴한다라고 해서 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 그래서 우리가 수렴성을 판정을 할 때 일단 뭐부터 해보는 거야? 양수와 음수로 막 섞여져서 나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봐요? 일단 절대값을 씌워보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면 양항급수가 돼버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양항급수가 되니까 양항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성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씌웠더니 양항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더라. 원래의 급수도 수렴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무한급수의 실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제 4번을 볼게요. 자, 예제 4번을 보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사인 n.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러면 n에 따라서 사인 값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막 중구난방으로 나올 거예요. 뭐 n이 0이면은 0이지만 n이 2분의 파이면 1이었다가 파이이면은 0이었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은 n이 뭐 2분의 3파이면은 마이너스 1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 절대값을 씌워본다. n제곱분의 사인 n. 그러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벗겨지고 절대값 사인 n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절대값 사인은 항상 n이 무엇이든 간에 사인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사인의 절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 자, 따라서 뭐냐면 n제곱분의 사인 n의 절대값은 뭐보다 n제곱분의 1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뭐야? 이거이고 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은 p급수에 의해서 수렴을 해요. 그러면 큰 게 수렴하니까 작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수렴을 해야 돼. 절대값 씌웠는데 수렴하네? 그럼 얘가 뭐라니? 절대 수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수렴이다.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양항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항급수도 아니고 교대급수도 아니에요. 얘는 양항급수가 아니고 교대급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뭘 가지고 한 거야? 비교판정법을 이용한 거예요. 얘보다 크면서 수렴하는 n제곱분의 1을 항으로 갖는 무한급수를 찾아서 걔가 수렴하기 비교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니까 절대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한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은 양항급수가 되니까 양항급수의 수렴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걔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수렴하면 다행히 얘도 수렴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 8.4.4, 8.4.5 뭐 얘네들은 다 뭐냐면 양항급수의 수렴판정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몰라도 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절대값 씌워서 양항급수의 수렴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5번을 봅시다. 자, 예제 5번을 보면 자, 1번. 자,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n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되어있다. 그럼 얘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급수 판정법이네. 그럼 그것보다는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해버려?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부터 조사하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n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 그러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니까 절대값 붙여주면은 n의 세제곱분의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쓰니까 3의 n제곱이에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 뭐의 n제곱? 즉 지수가 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쓰라고? 비판정법 쓰라고 했어. 비판정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우리가 뭐로 놓는다? a n으로 놓는다. a n분의 a 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r 값을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3의 n 플러스 1제곱 an분의 1은 3의 n제곱분의 n의 세제곱 3이 돼버리네. 그렇죠? 3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n 플러스 1의 세제곱 n의 세제곱 n 플러스 1분의 n의 세제곱 얘가 어디로 가? 3으로 가요. 1보다 크네?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발산이네. R이 1보다 크면 비판적법에서 발산이에요. 그럼 얘가 발산하면 얘도 뭐가 된다? 발산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뭐였냐면은 이게 발산한다라고 절대값이 이게 발산한다 해서 원래 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걸 할 수는 없지만 이 비판정법을 이용할 때는 비판정법을 이용을 하면 절대 수렴하는 얘가 절대값이 이게 발산하면 원래 무한급수도 발산을 해요. 이거 잘 읽어보면 정리 8.4.4를 잘 읽어보면 절대값 쉬운 거 지금 정리 1.8는 이거 절대값 쉬운 거거든요. 절대값 쉬웠는데 1보다 크면 얘가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2번 들어갔고 정리 8.4.5도 똑같고 이렇게. 자, 그래서 나머지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뭘 얘기했냐면 수렴하는 무한급수는 어떻게 인접한 항들끼리 어떻게 묶어서 먼저 더한 다음에 전체를 더하나 그냥 막 더해나 결과는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되겠냐면 항들끼리 이렇게 바꿔서 항들을 교환해서 더한 거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어디서 내가 그걸 저기 썼냐면 설명했었냐면 정리 8.2.5 정리 8.2.5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렴하는 무한급수는 어떤 인접항끼리 묶어서 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다 더한 거나 그냥 막 따로따로 묶어 더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했어. 그런데 뭘 안 되냐면 항에 저 뒤에 있는 항을 앞으로 당겨 놓고서 더한 거하고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8.4.6에서는 뭐냐면 항들을 막 이렇게 섞어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수렴하는 급수의 항들. 그래서 8.4.6은 뭐냐면 정리 8.4.6은 뭐냐면 절대 수렴하는 무한급수는 항들을 다시 배워요. 항들을 재배하여 만든 절대 수렴하는 무한급수의 항들을 재배하여 만든 무한급수는 뭐가 되냐면 절대 수렴하고 뭐가 된다? 합도 같다. 즉 뭐냐? 절대 수렴하는 무한급수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절대 수렴하는 거 뭐가 있었냐면 절대 수렴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였었죠. 예제 6번 거 같은 경우 예제 6번은 좀 그렇다. 이런 거
이게 절대 수렴했었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사인 n. 그 얘가 뭐냐면 n이 1일 때는 뭐예요? 1분의 사인 1, 2분의 사인 2, 3분의 사인 3 이런 거거든요. 그 얘가 뭐냐면 아까 절대 수렴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그냥 합이 있을 거야. 저 수렴하니까 이거에 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더하나 2분의 사인 2 더하기 1분의 사인 1 더하기 뭐 4분의 사인 4 더하기 3분의 사인 3 이렇게 해도 얘도 절대 수렴하고 그 값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렴하는 수렴하는 급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만 절대 수렴하는 무한급수는 교환법칙까지 수렴한다라는 게 정리 8.4.6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에 대해서 수열과 급수에서는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9장의 몇 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